제가 살 타는 걸 싫어해서 주로 실내에서 하는 스트레칭 등을 종종 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먹으면 살이 찌는 스타일이라 젊었을 때부터 다이어트 엄청나게 했거든요. 폐경 오니까 몸이 더 붓는 것 같아서 식단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설마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평촌서울라오병원에서 척추와 관련된 질환이나 외상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훈 원장입니다. 한마디로 몸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죠. 오늘은 저희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인 고쳐져 나우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방송 중인 증상을 말해줘 나우 시리즈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 증상을 말해줘 나우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혹시 이전에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 주세요. 오늘도 준비되셨죠? 척추 압박골절 의심된다는 윤땡땡님을 모셨습니다. 윤땡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0대 여성 윤탱탱입니다. 척추 압박골절을 겪기엔 아직 젊으신 60대이신데요. 왜 증상이 이렇게 의심이 되시는지요? 평소와 똑같은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려니까 세상에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힘으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 아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났어요. 그날 하루 종일 허리가 어찌나 아프던지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재채기도 못하고 며칠을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어디 갈 때도 늘 항상 부축받아서 일어나야 했고요. 아이고, 갑작스레 허리 통증이 발생해서 많이 놀라셨죠?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며칠 누워만 있었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통증이 남아 있어요. 아무래도 척추 압박골절이 의심되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빨리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쉽게 의심하고 일반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골절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골절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심상 안정이나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하고 보조기를 사용한 안정 관료를 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절 정도가 심한 상태라면 골시멘트를 이용한 척추 성형술 같은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척추 고정기구를 이용한 유합수술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골다공증을 앓고 계시나요? 골다공증이요? 사실 제가 작년 봄쯤 폐경이 왔어요. 주변에서 폐경이 오면 우울감, 불안 증세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는데 저는 그렇다 할 증상이 없어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설마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몸의 골 밀도 양은 보통 사춘기쯤에 90% 정도 형성이 되고 보통 한 30살에서 35살 정도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50세 전후에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특히 폐경 후에는 소실이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 폐경과 골다공증의 관계에 대해 궁금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폐경기 여성에게 골다공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에스트로겐의 감소입니다. 에스트로겐은 골밀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서 때문에 폐경기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골다공증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혹시 다른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별다를 건 없고 아침은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요. 점심은 사과랑 요거트나 현미밥 같은 걸 먹어주고요. 저녁은 거의 먹지 않는데 가끔 약속 있을 때만 조금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 타는 걸 싫어해서 주로 실내에서 하는 스트레칭 등을 종종 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먹으면 살이 찌는 스타일이라 젊었을 때부터 다이어트 엄청나게 했거든요. 폐경 오니까 몸이 더 붓는 것 같아서 식단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아이고 윤땡땡님 잘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식단을 좀 더 풍성하고 영양가가 좋은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양가가 있는 식습관도 뼈 척추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또 무리한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 건강한 식단 꼭 유지하세요. 무엇보다도 사실 비타민 D의 결핍이 없이 골다공증에 좋지 않습니다. 자외선으로 살이 타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 바르시더라도 가볍게 햇볕에 노출돼서 야외 활동을 하시면서 즐기시는 게 체내에 비타민 D 생성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나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초기에 발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주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골절의 발생 위험이 보통 3, 4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같은 계절에 길이 미끄러우기 때문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골절이 발생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심한 경우 기침과 같은 가벼운 충격에도 척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그러고 보니 제가 특별히 넘어지거나 사고가 있지 않았는데도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넘어지거나 가벼운 기침에도 골절이 될 수 있다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경각심이 생기네요. 네,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로 척추뼈가 골절되는 것을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은 단단해야 할 뼈에 구멍이 조금 이렇게 성글성글 생기면서 약해진 상태, 즉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계절에 척추 압박골절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척추뼈가 완전히 골절된 것이 아니라 조금 부스러지거나 주저앉게 되는 등 납작하게 변형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먹은 캔 음료를 버릴 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밟아서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마치 그 모양처럼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뼈가 납작하게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차일피일 치료를 미뤄서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척추의 힘이 약해져서 뼈가 굽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전반적인 균형도 무너지게 되고 구부정한 자세를 지니게 되기도 하고, 부러진 뼈가 신경을 눌러서 신경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 가끔 허리가 구부정하게 계시는 어르신들 뵌 적 있는데 이분들 모두 척추 압박 골절일까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허리가 굽어질 수 있고, 척추 압박 골절 때문에 굽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노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중장년층에서 발병 비율이 높은 만큼 주의는 해야겠죠. 특히나 척추 압박골절은 모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작은 움직임에도 큰 통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칫 골절된 뼈가 주변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마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단과 대처가 중요하고,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여러 마디가 주저앉을 경우 허리뼈가 조금 구부정한 상태로 될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네, 가벼운 경우 침상 치료와 휴식만으로 치료가 되니까 일단 가볍게 쉬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적절한 치료와 안정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보통 진단 후에 볼 시멘트를 이용한 척추 성형술 같은 치료를 시행하거나, 척추 고정기구를 써야 할 만큼 크게 주저앉아 있다면 골절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척추 고정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골절 부위에 주사바늘 넣어 볼 시멘트를 삽입해서 척추 성형수술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시멘트요? 몸에 시멘트가 들어갔다고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볼 시멘트라고 하는, 시멘트라고 해서 우리가 시멘트라는 단어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만큼 안전한 재료로 흔히 우리가 치과 치료할 때도 사용되는 재료를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PMMA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척추 성형수술이 잘 마무리되면 척추체의 불안정성이 해결되면서 통증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대신 이 척추 성형수술을 간단하고 금방 끝나는 시술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간 주변 신경관이나 관절을 침범해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에 있어서 숙련된 의사와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네요.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저도 폐경이 찾아온 만큼 뼈 척추 건강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윤땡땡님,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을 가지시고 이어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이제 60대가 되셨으니까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 증상을 말해줘. 나우 1편 목 디스크, 2편 허리 디스크, 3편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오늘 4편 골다공증하고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척추 압박골절까지 4주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척추 질환이 발생하면 무조건 수술로 이어질까
아플까봐 치료를 사실 차일피일 미루거나 병원 가시는 걸 두려워하셔서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시고 그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척추 질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상태와 증상 호전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권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의 기둥, 척추의 건강이 우리 몸의 중심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여러분의 기둥, 척추 건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상을 말해줘 나우 채널에 대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